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결국에 시장이 굉장히 어제 국채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현재 미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였지만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 특히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락분을 보였는데요. 이 하락 속에서도 그래도 강했었던 테마주들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특징주 세 가지를 먼저 골라왔는데요. 먼저 물어볼 종목은 바로 시프트업입니다.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나왔는데 시프트업 어떻게 보실까요? 시프터 말씀하신 신작 같은 경우에 이 신작 중국 진출 판호와 관련돼서는 이미 연초부터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엠마켓에 이제 등재가 되고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인기 관심도가 올라온 상황인데 기대감이 높았었던 만큼 현재 중국에서 비리비리라는 그 엠마켓이 있어요. 이름이 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네. 비리비리라니. 네, 여기에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등이요. 시프트업의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충성 고객 내지는 재방문 고객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고 항상 평가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 매출 현재 예상치는 하루 만에 일 매출입니다. 15억에서 20억 사이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해서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분, 현재 9%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으나 아쉽게도 오늘 장세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닥권 4월달 이슈 이후로부터 그래도 반등 시도한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형 구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1등을 얼마만큼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유지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관세 우려와 상관없이 오히려 중국도 판호를 열어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외, 완전히 관세 외쪽으로 움직이는 만큼 개별 호재가 올라간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1위에서 만약에 떨어지거나 인기 순위가 떨어질 경우에는 주가가 빠르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단기성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 현재 61,500원 오늘 고가를 돌파한 상황인데 이제 지난 앞선 구간에서 목선 매물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대 7만 원 정도까지 상승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7만 원 돌파할 경우 더 올라갈 레벨업을 할 가능성. 중국 매출 같은 경우 게임사 중에서 굉장히 크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매출 우상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업 매출 우상향 기대해 보면서 7만 원 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 바로 신풍제약인데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장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받고 있는데 신풍제약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코로나 관련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인다. 네.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 신풍제약을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 과거에 임상 실패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주식 처분을 했었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기에 위험하죠.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성으로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일장 갭이 떴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안정성 자체는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이제 다음 넥스트 단계가 좀 남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조류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빠지거나 재료성이 없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들 그러면은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은 눌릴 가능성도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조류 관련주나 코로나들 같은 경우에 조류 관련주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촌치킨에서 이제 닭다리를 더 못 준다. 윙봉으로 네. 바꾸겠다. 저는 윙봉이 더 좋은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국내 영향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재료성은 거의 끄트머리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해외에서 우려감이 지금 국내에서 영향도를 미치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료성에 의한 상승분이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인접 국가들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넥스트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감기 환자 내지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약해요. 네. 당장에 약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시장에 지금 하락에 대한 재료성들을 그냥 재료가 생기면은 막 지금 당장 차익을 해야 돼라는 느낌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악재성 재료들 다시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만 이렇게 신풍제약과 같이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은
주의를 하시자. 네. 오늘 상한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도 약세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내일장에도 이런 감염병 관련주들 올라갈 확률 높고, 아직 못 올라간 관련주라고 하면은 마스크 관련주가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네. 다시 한번 국내 그런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유행이 돈다라는 뉴스가 나올 경우 코로나 관련주도 올라가겠으나 아직 덜 올라간 마스크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관심도 한번 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 흐름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가지 않은 마스크 관련 종목들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G2파워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 지분 매각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로써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걸까요? 원래 재료는 너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G2파워 지금 현재 넥스트레이드 장세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원래 ESS 관련주 태양광, 네, 지금 재생에너지 이거 지금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대선 재료까지 붙어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바닥권 내지는 이 앞선 구간에서 변동성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온 구간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정책 공약과 관련돼 가지고 흐름이 올라왔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GM 같은 경우에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성공만 하는 펀드는 아닙니다만, G2파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증시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들 특히나 해외 진출, 북미 진출 아니면 유럽 진출과 관련돼서 뉴스 있는 섹터들이 강하기 때문에 G2파워도 드디어 해외 진출하는구나 라는 형태로 지금 오히려 강세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차 대선 토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 토론에서 내용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 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전후로 각 후보들의 공약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들 특히나 미국의 관세 때문에라도 더 각광받는 모습이 있으니까 최근에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에서 중국에서 태양광 인버터에 킬 스위치를 숨겨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인버터와 연관성도 있습니다. G2파워의 해외 진출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많은 호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내일 진행되는 대선 토론회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가를 한참 넘어섰고 지금 현재 무려 62%대 수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장에서는 살짝 밀려났는데 추가 전략 세워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은 다른 방송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고 목표가가 4만 원, 1차가 4만 원, 다음이 5만 원입니다. 이제 아직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이 결국에 이번에 시장 방향성을 잡으면 2030년도, 2040년도 때까지 10년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성장 매출세를 챙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할 때 최근에 빠지지 않는 게 가스터빈 시장이잖아요. 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가장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 쪽이 어디냐? 일본에 있습니다. 미츠시비중공업인데 이 미츠시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률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유럽향에 대한 원전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가스터빈 관련 섹터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스터빈 강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LNG예요. LNG와 관련된 수출 다시 규제 해제가 나왔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4만 원입니다. 못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단기적으로 시장세로 인한 눌림세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눌림 나오면 뭐 한다? 무조건 산다. 지금 단기적인 구간 내에서 지금 보시면은 5일선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따져 보시면은 일부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죠.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기간 조정이냐 혹은 가격 조정이냐 나올 가능성. 그럼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사야 됩니다. 상방 추세 지금 명확히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이 세 가지 섹터는 항상 같이 추세 상승분 탄다는 점, 눌림 구간 나오면은 매수 잡으셔도 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홀딩 관점 아직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상승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아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도 차트 맞추기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 싶네요. 오늘은 해지성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너지주고요. 오늘 종목은 흥구석유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흥구석유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흥구석유 이름에서 다 나와 있죠. 석유, 유가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해지성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주도주는 조선 방산 원전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에너지, 그중에서 석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좀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5차 핵 협상이 있는데 핵 협상이 불발 내지는 좋은 결과로 나오지 못할 시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장중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이 또 총격을 받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스라엘 최근에 가자 전쟁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려감을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해지성 종목이라는 그런 거.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은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가 내지는 전쟁과 같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해치성 종목으로 흥구석유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유가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고 시장의 충격도 약했습니다. 왜? 이란과의 직접적인 전쟁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핵시설 타격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 만큼 진짜 우리가 나오면 안 된다 하지만 정말 벌어진다면은 유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 것인 만큼 그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해지주는 흥구석유다. 최근에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붙이고 있는 만큼 관심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앞선 23년도, 24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까지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가져온 이후로부터 굉장히 지금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미 상승 추세 이탈한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 흐름 자체는 아직 크게 열려 있는 만큼 악재성 재료가 만약에 시장 내에서 터진다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해당 이스라엘 소식으로 거래량 붙이고 있는 만큼 관심도 내지는 뉴스가 나오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단기 추세 저항대인 13,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해치성 종목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6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 어떤 인사이트 올려주셨나요? 오늘은 지금 젠스당 CEO가 최근에 좀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이버 밴드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인사이트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이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에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